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국종 원장의 글,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리는 석혜균 선장과 또 북한에서 탈출한 병사를 치료했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군의관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 이런 글이었습니다.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다.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탈조선해라. 이런 얘기를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이국종 원장이 올린 겁니다. 그러자 안 후보가 이렇게 호응을 했어요. 이과생 안철수가 이국종 교수의 좌절을 끝내겠다. 생명을 살리겠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의사들의 과로, 소송이 시달리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국종 교수의 글과 안철수 후보의 이 호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과생 안철수가 좌절을 끝내겠습니다. 문과는 조용히 해라. 주요 후보들 중에서 이과생은 후보님 한 분뿐인 것 같긴 한데 모두를 겨냥한 겁니까? 이제는 과거 일만 다루는 법률가는 오히려 뒤로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앞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경영자나 또는 과학자들의 시대가 왔다. 그 상징이 바로 이 이국종 교수의 그 발언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요, 이국종 교수의 글을 인용하고 또 자신의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한다 라면서 현장의 무지한 고위 공무원들 무지성 숫자 노름은 그만둬야 한다. 지금 엉망이 한둘이 아니다. 대한민국 DNA를 바꿀 것이다.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준석 후보도 이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아마 여기에 또 공감을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이과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대를 나온 문과생으로서 약간 항변을 잠깐 한다라고 하면은요. 네. 그 하기 전에 만약에 제가 특정 캠프에 책사로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국종 원장님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픽업하겠다. 이런 어떤 그 하나의 메시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작년부터 계속 되어 온 의료개혁 그리고 또 의대 숫자를 늘리는 것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의료계의 좌절 이런 부분을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캠프에서는 의료개혁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사회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지사회와 관련해서 이 이슈를 끌어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꼭 한 말씀 해드려야 될 것이 지금은 문과, 이과로 지금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데 오히려 요즘 어떻습니까? 문이과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활동에 나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가 가장 본인들이 어떤 프랙티스, 의사 선생님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도중에 병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50대가 돼서 뭘 사회활동을 하려고 해도 그 사이에 어떤 그 사회가 많이 바뀌어버려서 직접적인 의료계에서 그 사회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의사가 돈 버는 직종을 넘어서 사회의 어떤 운동을 하는 이런 부분의 어떤 연구 조직을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 그리고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이국정 선생님들이 같은 분들이 행정이나 아니면은 정치계에도 올 수 있는 그런 제도 잔치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중증 외상팀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드라마가 크게 흥행을 했죠. 이제 그 모델로 이국종 교수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국종 교수의 그 문제의식, 아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화제가 되고 또 논의가 되지 싶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방금 보신 이과생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앙숙이잖아요. 대표적인 정치권의 앙숙 두 분인데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안철수 의원님, 그것도 우리 의원님 하면서 치켜 세웠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죠. 지향점이 일치하는 공간을
이재명, 한동훈 같은 아무것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역시 우리의 안철수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이런 지적과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는데요.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전문성과 그리고 진정성, 용기 있는 발언들에 대해 가지고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과 논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두 이과생이 갑자기 친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AI 100조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AI 200조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 안철수, 이준석 두 분이 저런 어떤 4차 산업혁명 또 AI 정책에 대한 비전을 먼저 내야 되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선수로 뺏겼다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재명, 한동훈 이분들은 사실은 과학 그리고 AI 이런 정책에 대해서 문외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 안철수 후보하고의 본인의 관계들을 좀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빨리 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말로써 뭐 이재명이 어떻다, 뭐 한동훈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과학기술에 대한 자기 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나는 그럼 AI에 뭐 홍준표 시장도 50조라고 얘기했어요. 덩달아서 그 내용이 있든 없든. 그러면 나는 몇 조인지 뭐 혹은 그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기 정책과 자기 비전이 앞서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